1월 9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제7회 변호사 시험이 전국 5개 대학 고사장에서 치러집니다. 지난해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변호사 시험은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가 됐습니다.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건데요. 높아진 위상만큼 이런저런 부작용과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고 대안은 없는지 법률방송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제7회 변호사 시험이 치러진 서울 연세대 백양관. 긴장한 표정의 응시생들이 속속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첫날 공법 시험을 시작으로 목요일은 쉬고 토요일까지 5일 동안 치러지는 피를 말리는 시험, 제7회 변호사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또 같이 공부했던 학생으로서 이제 이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격려하려고 왔습니다. 이번 시험은 서울에서 건국대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그리고 대전 충남대 이렇게 5개 대학에서 치러집니다. 응시생은 모두 3,490명, 제1회 응시생 1,665명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합격자 수는 비슷하게 정해져 있고 응시자 수는 늘어만 가고 이번 제7회 변시 합격률은 사상 처음으로 4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사법시험이 지난해 합격자 발표를 마지막으로 폐지되면서 변호사 시험이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창구가 됐습니다. 그 위상에도 불구하고 변시를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이른바 금수저 논란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까지 평균 9.6년이 걸리고 비용은 2억 7,907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앞으로 과제는 이 같은 장학 제도를 보다 확충하고 또 아울러서 로스쿨 학비 자체를 좀 낮추는 방안을.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변호사 자격을 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합격을 못하면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지는 이른바 변시 낭인이 되는 겁니다. 대안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높이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 법조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 시장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변호사들이 취업이 안 되는 현상이 아주 심하고 법률 시장이 아주 파탄 직전이라고. 다른 방안은 로스쿨 정원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비율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지금 이대로 놔두면 오히려 그 법조는 학생들 출신들이 불만은 높아지고 또 변호사 합격 숫자는 많아지기 때문에 이중악고에 시달릴.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면 일부 로스쿨의 반발은 둘째치고 로스쿨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져 로스쿨 금수저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게 변호사 시험 예비시험 제도 도입입니다. 현재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변시 응시 자격을 일정한 자격 시험을 통과한 비로스쿨 출신들에게도 주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경우 비로스쿨 출신에게도 법조인의 길을 열어준다는 장점이 있고 변시 낭인이 사회 낭인으로 전락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사실상 사법시험 부활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한 명분과 이유가 무색해지는 셈입니다. 예비시험이라는 것이 사시의 부활이나 또는 변칙적 사시 운영이나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전부 파악해서. 헌재 사시 폐지 합헌 결정으로 사시 폐지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이제 유일한 법조인 배출의 관문이 된 로스쿨과 변호사 시험제도 어떤 식으로든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대법원 판결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동을 금지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도 된다입니다.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낙선운동 등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16년 4월 10일 40대 홍모 씨는 서울 왕십리역 앞에서 세월호 관련 새누리당은 왜 조사를 방해하는가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사실상 새누리당 후보 반대 시위를 한 겁니다. 공직선거법 58조의 2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선거운동 기간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금지하는 등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58조의 2 3호 예외 조항에 따라 홍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원심 판단은 투표 참여 권유 행위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투표 참여 권유 행위가 금지된다면 이는 선거 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닌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 당일에만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패소한 참여연대 등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되고, 그다음에 후보자 반대하는 의사는 어쨌거나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한 거라서요. 좀 긍정적인 판결로 보고 있고요. 대법원의 오늘 판단이 줄줄이 걸려있는 비슷한 다른 사건 재판이나 향후 시민단체들의 낙선 운동 등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인데요. 공직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역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제2의 최순실 사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우선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민간에 대한 투자, 출연, 기부 협찬 등 요구, 채용, 승진, 전보, 징계 등에 대한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입니다. 또 학교 입학이나 성적 평가 등에 대한 개입, 수상과 포상, 장학생 선발 등에 대한 개입도 금지됩니다. 각 기관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관장이 금지 행위를 추가로 더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갑질이나 부정청탁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자문을 하는 등 일체의 직무 관련 영리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공직자가 골프나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해올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전관예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공무원 사이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인 노무 등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공관병 갑질 논란처럼 공직 사회에 끊이지 않는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밖에 고위공직자 직계 좀비 속의 직무 관련 금전 차용도 신고하게 하는 등 신고 대상과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새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네, 영화배우 공유 씨와 정유미 씨의 이름이 오늘 하루 종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결혼 소리 나돌았다고 하는데요. 이슈플러스 알 권리와 명예훼손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공유 김정유미 결혼설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 연애 포털 사이트 맘카페에 네. 배우 공유 씨와 정유미 씨가 서울의 특급 S호텔에서 결혼식을 예약했고 이 호텔 관계자에게 확인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요. 네.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여러 연예 매체에서 추측성 기사들을 양산하면서 그 말 그대로 포털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은 뭐 그래서 이게 사실인 건가요? 아닌가요? 네, 공유 씨와 정유 씨 모두 같은 소속사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상태인데요. 해당 소속사는 오늘 공식 입장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결혼설을 일축했습니다. 네, 뭐 강경 대응 입장도 함께 밝혔죠? 네, 뭐 강경한 대응이라면 한마디로 거짓 루머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네. 어떤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배우들을 향한 뭐 악성 댓글과 악플러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 명예훼손은 뭐 사실을 쓰는 경우나 허위 사실을 쓰는 경우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요. 네. 명예훼손의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상대방의 명예나 감정에 뭐 위배가 되고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명예가 훼손됐다 이런 객관적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 이번 건의 경우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 뭐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두 사람의 결혼설 유포 자체가 두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는가 바로 이 점이 아마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사소송을 낸다면 뭐 예를 들어 이미지가 바뀌어서 광고가 떨어졌다든지 하는 피해 입증이 뭐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법무법인 고구려의 신석범 대표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연예인들은 이제 이런 경우에 뭐 광고나 이런 것 관련해서 본인의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찌라시 글들이 언론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유포될 경우에는 상당한 사실상 피해가 있죠. 이 사안은 지금 현재 뭐 일단은 형사적 고소나 민사적인 대응도 당연히 다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통상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해도 좀 뭐 느슨하게 여유롭게 봐주지 않나요? 네, 바로 그게 바로 공적 인물 이론인데요. 네. 공인이면 아무래도 개인적인 뭐 일정 정도 사생활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감수할, 수인할 영역이 있다고 보는 법 이론입니다. 네. 그때그때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듯하고 지금 뭐 일도양단으로 성립한다 해도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게시자뿐 아니라 최초 유포자 그리고 SNS로 퍼나른 사람 이런 사람들도 처벌을 받나요? 어떤가요? 네,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는 전파성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명예훼손은 가능하고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 설비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남 결혼하는 게 뭐가 그리 관심사인지 저는 뭐 진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쓸데없는 소리나 계속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을 하면은 소속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니까 조심들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은 이른바 직접 증거 없는 살인사건 판결입니다. 15년 전 부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31살 양모 씨는 2002년 5월 21일 밤 10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다방에서 퇴근한 21살 여종업원 A씨를 납치해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흉기로 가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서 부산 강서구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쟁점은 시간이 너무 흘러 목격자나 범행 도구, DNA 등 이른바 직접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는데 부산지법 형사 7부는 양 씨에 대해 강도살인 유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양 씨의 지인들이 CCTV에 찍힌 모습이 양 씨가 맞다고 진술한 점, 마대자루로 뭔가 물컹한 걸 옮겼는데 무서워서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다는 당시 양 씨 동거녀의 진술 등 이른바 간접 증거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부도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간접 증거로 미뤄 양 씨가 강도살인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배심원 판결을 수용했습니다. 네, 몇백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 때문에 몇백만 원 아니라 그 몇 백배라도 그게 사람을 죽일 이유는 결코 되지 못할 겁니다. 살인범의 공소시효는 없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미성년자 강간 등 인면수심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폐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법적 안정성과 권선징악 사이 공소시효 폐지의 합리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검사로 보임했던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위와 국제법무과장, 법질서 선진학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등 3개의 과장 직위를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오늘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탈검찰화 계획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검사가 맡아왔던 과장 직위를 기존 14개에서 10개까지 축소할 방침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대검 원내 간부회의에서 국회와 정부의 검찰개혁 논의에 검찰 구성원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문 총장은 조만간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찰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며 자체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인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법령 개정 건의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오늘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부영그룹 계열사의 탈세 혐의 외에 이중군 그룹 회장의 해외 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및 개인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국정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이르면 금주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1월 9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